대결을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도전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멋진 눈빛을 바라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퀴즈왕의 이름을 걸고 지식 대결을 펼치는 4명의 학생들의 눈빛에 주목하신다면 아마도 그 안에 잠재된 힘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끝까지 살아남아라.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해 정답을 맞히는 1라운드, 감점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최종 3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서바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라. 그리고 정답을 맞춰라.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방위중학교 전영준 학생. 안녕하세요. 서울 방위중학교 3학년 전영진입니다. 아는 문제만큼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신탄중앙중학교 김보경 학생. 안녕하세요. 신탄중앙중학교 김보경입니다. 까르페 디엠, 제가 지금 이 자리를 즐기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 배재중학교 길준호 학생. 안녕하세요. 배재중학교 길준우입니다. 오늘 시간 내서 온 만큼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천안 백석중학교 전민규 학생. 안녕하세요. 천안 백석중학교 3학년 전민규입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선택하고 숫자에 포함된 5문제를 연달아 푸는 방식인데요. 정답을 맞힐 경우 20점을 획득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5문제를 모두 맞히게 되면 시작 점수 10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맨 왼쪽에 위치한 전형준 학생부터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첫 주자니만큼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심호흡을 하는 모습인데 어때요, 지금? 네,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려요? 오늘 누구랑 같이 왔어요? 네, 저희 가족들이랑 방송반 친구들이 방송반을 또 하고 있어요. 네. 친구들이랑 또 가족들이 오늘 올 때 뭐라고 응원을 해주던가요? 네, 아는 문제만큼을 맞추라고. 아는 문제만큼은 맞히라고. 저희는 모르는 문제까지 맞히도록 함께 응원해 주겠습니다. 저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방송반 활동을 또 하고 있다는 전형준 학생. 적극적인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 선택해 주세요. 네, 2번 할게요. 2번. 자, 숫자 2번을 선택했습니다. 숫자 2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여름에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는 무엇일까요? 1번 전갈자리, 2번 황소자리, 3번 개자리. 3번 계좌를 하겠습니다. 3번 개자리.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전갈자리였습니다. 전갈자리는 여름에 관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입니다. 황소자리는 겨울철에, 개자리는 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동요 과수원길의 주제로 사용된 꽃은 무엇일까요? 1번 동백꽃, 2번 나팔꽃, 3번 아카시아꽃. 2번 나팔꽃 하겠습니다. 2번 나팔꽃.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아카시아 꽃이었습니다. 동요 과수원길은 아카시아 꽃이 날리고 향긋한 꽃냄새가 불어오는 과수원길의 정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아카시아 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선비 정신을 상징하는 사군자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국화, 2번 소나무, 3번 난초. 1번 국화하겠습니다. 1번 국화.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소나무였습니다. 사군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일컫는 것으로 선비 정신을 상징하는 문인화의 소재입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현재 3문제를 연달아 틀리고 있는데요. 2문제 남았습니다. 네. 신중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1년 중립, 공평, 자원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 민간 의료 구호 단체는 무엇일까요? 1번 적십자, 2번 유니세프, 3번 국경 없는 의사회, 2번 유니세프 하겠습니다. 2번 유니세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국경 없는 의사회였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지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민간 의료 구호 단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 남아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발사된 인공위성은 무엇일까요? 1번 스푸트니크 1호, 2번 샬루트 1호, 3번 보스토크 1호. 2번 스푸트니크 1호 하겠습니다. 1번 스푸트니크 1호 정답입니다. 자, 전영준 학생 20점을 획득합니다. 자, 이제 2번째 학생 김보경 학생을 만나볼 텐데요. 앞서서 전영준 학생이 많은 문제를 맞히지 못했습니다. 같이 함께 들었잖아요, 문제를. 어느 정도 맞췄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다고 이야기하네요, 김보경 학생.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오늘 가족들하고 같이 왔나 봐요. 네, 여기 응원하는 친구들이 동생들인가요? 네. 이게 동생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김보경 학생이 만들어서 동생들한테 들고 있으라고 시킨 거예요? 다른 학교 친구가 열심히 하라고 만들어줬습니다. 아, 친구가 만들어주고 이 동생들이 같이 들고 왔군요.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언니랑 누나한테 힘내라고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김보경 화이팅이라고 이런 판넬을 들고 있는 동생들의 응원만으로도 김보경 학생은 자신감을 크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숫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1번을 선택했습니다. 신중하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전력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1번 암페어, 2번 볼트, 3번 와트. 정답은 3번 와트입니다. 3번 와트. 정답입니다. 다음 중 일광 절약 시간인 서머타임이 처음으로 시행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영국, 2번 독일, 3번 미국. 정답은 2번 독일입니다. 2번 독일. 정답입니다. 고려 후기 무신 집권 이후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며 조계종을 확립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의천, 2번 진울, 3번 해심. 정답은 2번 진울입니다. 2번 진울. 정답입니다. 뉴턴의 법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속도의 법칙, 2번 작용 반작용의 법칙, 3번 배수 비례의 법칙. 정답은 3번 배수 비례의 법칙입니다. 3번 배수 비례의 법칙. 정답입니다. 우주는 시작과 끝이 없으며 밀도가 일정해 영원히 불변하다라는 이론은 무엇일까요? 1번 정상 우주론, 2번 막 우주론, 3번 촉근 이론. 정답은 1번 정상 우주론입니다. 1번 정상 우주론. 정답입니다. 김보경 학생 100점을 획득합니다. 자, 정말 침착하게 5문제를 모두 맞춰줬습니다. 문제를 다 마치고 동생들을 실컷 보는 것 같았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당황했는데 침착하게 다시 한번 문제를 생각해 보니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까다로웠죠? 뉴턴의 법칙이 아니었던 것. 침착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기억이 났던 거죠. 네. 자, 역시 긴장을 떨쳐내고 얼마나 침착하느냐가 킹왕짱이 되는 하나의 비결일 수 있습니다. 자, 남은 두 학생 잘 들었죠? 긴장을 빨리 떨쳐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학생, 길준우 학생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가장 긴장한 학생으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길준우 학생,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조금 떨립니다. 조금 떨려요? 네. 앞서서 두 학생이 문제들을 풀어봤잖아요. 네. 속으로 같이 풀어봤을 것 같은데 오늘 난이도 어떤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자신 있는 과목 분야가 있나요? 자신 있는 쪽은 주로 사회랑 역사 쪽이 자신 있습니다. 아, 사회랑 역사 쪽. 아마 킹왕짱을 자주 봤으면 알겠지만 사회 역사 분야 문제가 또 많이 출제되거든요.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길준우 학생 긴장을 좀 풀라고 저희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자,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숫자 골라주시죠. 3번 선택하겠습니다. 3번. 자, 길준우 학생은 3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3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다음 암석 중 구성 알갱이가 가장 큰 암석은 무엇일까요? 1번 여감, 2번 사암, 3번 셰일. 1번 여감입니다. 1번 여감, 정답입니다. 조선시대 삼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정, 2번 환곡, 3번 양전. 답은 3번 양전입니다. 3번 양전, 정답입니다. 다음 중 타악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코디언, 2번 마림바, 3번 심벌즈. 답은 1번 아코디언입니다. 1번 아코디언, 정답입니다. 염색체상의 형질 발현이 한쪽 성에만 유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종성유전, 2번 반성유전, 3번 한성유전. 답은 2번 반성유전입니다. 2번 반성유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한성유전이었습니다. 남녀 어느 한쪽의 성에만 유전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 3번 한성유전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HD TV가 가리키는 TV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1번 고화질 TV, 2번 평면 TV, 3번 유선 TV. 답은 1번 고화질 TV입니다. 1번 고화질 TV, 정답입니다. 길준우 학생 80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학생, 전민규 학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앞선 세 학생 문제 푸는 거 다 봤습니다. 본인의 머릿속에 어떤 전략이 섰을 것 같은데 어때요? 딱히 전략 같은 거는 생각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문제를 풀겠다. 네. 몇 문제 자신 있나요? 4문제 이상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4문제 이상. 자신 있는 과목은? 과학 분야입니다. 과학 분야. 과학 문제 킹왕짱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4문제 이상 맞히겠다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마지막 또 학생이니까 박수 한번 역시 보내주세요. 자, 긴장은 내려놓고 숫자 선택하겠습니다. 숫자 4번 선택하겠습니다. 4, 숫자 4를 선택했습니다. 자, 목표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면서 숫자 4에 포함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곤충이나 갑각류의 겉껍질을 이루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1번 석회질, 2번 티틴질, 3번 케라틴. 정답은 1번 석회질 하겠습니다. 1번 석회질,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키틴질이었습니다. 키틴질은 곤충류나 갑각류의 외골격을 이루는 물질입니다. 케라틴은 머리털, 손톱, 피부 등 상피 조직을 이루는 단백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아쉽게 놓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송나라의 정치가 왕한석이 펼친 개혁법으로 춘궁기 농민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정책은 무엇일까요? 1번 균수법, 2번 모역법, 3번 청묘법. 1번 균수법 하겠습니다. 1번 균수법,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청묘법입니다. 왕한석의 개혁법은 송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정책인데요. 청묘법은 농민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다음 중 지구형 행성은 무엇일까요? 1번 금성, 2번 목성, 3번 토성. 정답은 1번 금성입니다. 1번 금성. 정답입니다.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부산, 2번 여수, 3번 목포. 정답은 3번 목포하겠습니다. 3번 목포. 정답입니다. 다음 서양의 목관 악기 중 가장 높은 소리를 내는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피콜로, 2번 클라리넷, 3번 플루트. 1번 피콜로 하겠습니다. 1번 피콜로. 정답입니다. 전민규 학생 60점입니다. 자, 이렇게 전민규 학생까지 100점 라운드를 맞춰봤습니다. 전영준 학생이 20점, 김보경 학생이 100점, 길준우 학생 80점, 전민규 학생이 60점을 획득했습니다. 시작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100점 라운드. 5문제를 연달아 풀며 두뇌 워밍업을 마친 도전자들. 낮은 점수 획득에 좌절은 NO. 높은 점수 획득에 안심은 더더욱 금물이다. 지금부터 킹왕짱을 향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다.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를 마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건축물, 영국, 고려, 빛, 바다, 관용어, 식물, 지진, 공룡. 9개의 키워드인데요. 자, 평소 자신이 있었던 분야, 관심 있었던 분야가 있다면 잘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까지 점수가 전영준 학생이 20점, 김보경 학생이 100점, 길준우 학생이 80점, 전민규 학생이 60점입니다. 이제 1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100점 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김보경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지진 선택하겠습니다. 지진. 자, 1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지진입니다. 30점의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진 문제 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는 지구 내부의 불연성면을 통과하며 반사와 굴절을 반복합니다. 이로 인해 지진파가 관측되지 않는 구역이 발생하는데요. 이 구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학생들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파가 관측되지 않는 구역. 자, 감점이 없는 라운드입니다. 생각나는 답이 있다면 버저를 누르고 자신 있게 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김보경 학생, 멘틀입니다. 멘틀. 틀렸습니다. 자, 총 2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길준우 학생, 답은 외핵입니다. 외핵.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고요.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지진파가 관측되지 않는 구역.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암영대, 암영대 혹은 음영대였습니다. 층상 구조를 이루는 지구의 구조상 지진파가 굴절되고 반사돼 도달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을 지진파의 암영대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30점의 점수를 놓쳤습니다.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음 키워드, 다음 문제에서는 반드시 정답자가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역시 김보경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고려 선택하겠습니다. 고려. 자, 고려를 선택했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문제, 고려 문제 드립니다. 고려시대 무신 정권기의 사병 집단으로 도방과 함께 최씨 정권의
전영준 학생, 훈련 도감하겠습니다. 훈련 도감. 자, 훈련 도감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영준 학생, 삼별초 하겠습니다. 삼별초. 삼별초. 정답입니다. 네, 별초란 정규군이 아닌 결사대에 해당하는 특수부대로 고려시대 무신정권기의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된 부대를 뜻합니다. 자, 삼별초 잘 맞춰주면서 전영준 학생 50점이 됐습니다. 자, 훈련도감이라고 했다가 삼별초라고 바꿨어요. 헷갈렸나요? 네. 그래도 사실 한 번 틀리고 바로 버저를 눌러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슬쩍 역사책 한번 봤었어요. 아, 슬쩍 역사책을 봤는데 그 슬쩍 본 역사책에 나왔던 문제인가 봐요. 네. 아, 일단 1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지만 좀 전 문제에 정답자가 없었으므로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우리 전영준 학생이 맞춰줬습니다. 자, 50점이 됐고요, 점수가. 자, 세 번째 키워드 전영준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빛 하겠습니다. 빛. 자, 빛을 선택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 빛 문제 드립니다. 빛의 반사나 사물의 굴절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면 위에 수직으로 그은 보조선으로 물체 표면의 한 점과 90도를 이루는 자, 전민규 학생 정답은 법선 하겠습니다. 법선. 법선 정답입니다. 네,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을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정답 법선 잘 맞춰줬고요. 자, 다음 키워드는 역시 이전 문제 정답자인 전민규 학생이 다시 한번 선택해 주겠습니다. 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자, 바다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 영양염류가 많고 자, 문제가 출제되기도 전에 눌렀는데요. 전민규 학생, 정답은 조경수역입니다. 조경수역. 자, 조경수역 정답입니다. 네, 조경수역 잘 맞춰줬습니다. 플랑크톤이 많이 번식하고 두 해류의 어군이 모여 황금어장이 형성됩니다.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는 우리나라의 동해가 대표적인 조경수역이 되겠죠. 1라운드 중간 결과 침착함을 무기로 두 문제를 맞힌 전민규 학생이 선두. 가장 낮은 점수로 시작한 전형준 학생도 점수를 획득하며 100점 라운드의 부진을 만회했다. 아직 실력 발휘를 못한 김보경, 길준우 학생. 아직 4개의 키워드가 남은 가운데 과연 2라운드 진출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민규 학생이 다음 키워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인도 아그라 남쪽에 위치한 이 건축물은 자, 전민규 학생. 타지마할입니다. 자, 타지마할 정답입니다.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아내인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궁전 형태의 무덤으로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아직까지 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90점이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학생 모두에게 2라운드에 진출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 7번째 키워드 전민규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키워드 영국 하겠습니다. 영국. 자, 키워드 영국입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중세 영국의 랭커스터가와 요크가 사이의 왕위 전영준 학생, 장미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장미전쟁. 장미전쟁. 정답입니다.
네, 장미 전쟁은 1455년부터 1485년까지 잉글랜드 왕권을 놓고 벌어진 전쟁입니다. 각 가문의 문장이 붉은 장미와 흰 장미였기 때문에 장미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전형준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공룡하겠습니다. 공룡. 자, 마지막 키워드 공룡. 이 문제 역시 영상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시고 문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질 1라운드 마지막 문제, 키워드 공룡 문제 드립니다. 중생대 백악기 후기의 생존. 자, 화면이 나오자마자 버저를 눌렀습니다. 길준우 학생 답은 답은 트리케라톱스입니다.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 이 문제를 맞힌다면 김보경 학생, 길준우 학생, 전민규 학생이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만약에 정답이 아닐 경우 다시 한번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트리케라톱스라고 답을 해줬죠? 트리케라톱스. 정답입니다. 네, 잘 맞춰줬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세 개의 뿔이 있는 얼굴이라는 뜻으로 뿔을 가진 강룡 중에서는 가장 몸집이 크고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형준 학생이 80점, 김보경 학생이 100점, 길준우 학생이 110점, 전민규 학생이 150점을 기록하게 됐는데, 자, 전형준 학생 여기서 도전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죠? 네. 오늘 응원을 많이 해준 가족들이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형준 학생의 장래 희망이 뭐죠? 저 정치인, 정치인. 왜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뭔가 좀 더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뭔가를 크게 바꿔보고 싶은 꿈이 있군요. 오늘 킹왕짱에 대한 도전은 여기서 멈추었지만 그 꿈인 정치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는 전형준 학생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김보경 학생, 길준우 학생, 전민규 학생이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불꽃 튀는 명승부가 펼쳐진 1라운드. 뛰어난 기록을 보여준 전민규 학생과 100점 라운드의 승부사 김보경 학생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어진 전형준, 길준우 학생의 접전. 그 결과 길준우 학생이 2라운드에 진출. 안타깝게 전형준 학생은 탈락하고 말았다. 근소한 점수차, 예측할 수 없는 승부의 행방. 지금부터 2라운드의 문이 열린다. 이 라운드는 총 7문제가 출제되며 정답을 맞힐 경우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점이 있는 라운드라는 점 잊지 마시고, 하지만 후회는 절대 남지 않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세균을 약하게 만들어 인체에 투입하면 그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길준우 학생, 답은 플레밍입니다. 플레밍. 플레밍.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됩니다. 90점이 됐고요. 세 학생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세균을 약하게 만들어 인체에 투입하면 그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프랑스의 화학자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민규 학생, 정답 파스테르 하겠습니다. 파스테르. 자, 파스테르. 정답입니다. 네, 1880년대 유럽에서는 탄저병이 유행해 수많은 가축이 폐사됐는데요. 파스테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균 치료법이 아닌 면역 체계를 역이용한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파스테르
잘 맞춰줬습니다. 자, 전민규 학생 30점을 획득하면서 180점이 됐습니다. 반면 길준호 학생 오답을 이야기해주면서 20점 감점 90점이 됐고요. 김보경 학생 100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라운드 6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영상 문제니까요. 화면을 자세히 봐주시고 문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학문이나 재주가 날로 진보한다는 의미의 김보경 학생. 일취월장입니다. 자, 일취월장. 정답입니다. 네, 잘 맞춰줬습니다. 일취월장은 중국의 시집인 시경에서 유래했는데요. 총명하지 못해도 부지런히 학문을 익히면 날로 달로 발전해 광명에 이른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일취월장 잘 맞춰줬고요. 참 버저를 누르는데 김보경 학생 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자신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냥 한문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아버지 보니까 힘이 나는 것 같네요. 아버지가 평소에 한문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나요? 어렸을 때 같이 공부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한자를 함께 배웠던 그 기억이 오늘 일취월장 한자를 보고 잘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보경 학생 130점이 됐습니다. 이제 2라운드 2문제만을 풀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5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감점이 있는 라운드라는 점 잊지 마시고 신중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염료의 색을 섬유나 가죽 등에 물들이는 기법 중 하나로 전을 실로 묶거나 매듭 지은 다음 염료에 담가 염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미술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실, 노끈, 막대 등으로 묶어서 그 부분만 독특한 문양이 나게 염색하는 방법. 분명히 알 수 있을 법한 문제인데,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홀치기염이었습니다. 홀치기염은 천을 실로 묶어 염료에 담가 염색하는 방법으로 실을 묶은 부분이 염색되지 않아 독특한 문양이 나타나는 염색법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 텐데요. 2라운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회고록은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가 쓴 것인데요. 길준호 학생, 답은 한중록입니다. 한중록 정답입니다. 네, 잘 맞춰줬습니다. 한중록은 역사적 자료인 동시에 여류문학, 궁중문학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중반을 달리고 있는 2라운드. 첫 번째 문제를 맞히며 선두의 자리를 지키는 전민규 학생과 고사성어 문제를 서슴없이 풀어낸 김보경 학생, 그리고 감점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문제를 맞힌 길준호 학생까지 세 학생 모두 사이좋게 한 문제씩을 맞힌 가운데 이제 남은 문제는 3개. 최종 라운드를 향한 세 학생의 거침없는 대결은 계속된다. 다음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역시 영상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시고 문제를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은 사냥에 사용하는 전민규 학생, 정답은 시치미입니다. 시치미. 자, 시치미라고 답을 했습니다. 시치미 정답입니다. 네, 화면만 보고 잘 맞춰준 것 같습니다. 시치미 잘 맞춰줬는데 우리가 시치미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방법으로 쓰죠, 주로? 자신이 아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는 시치미 때다라는 말에서 시치미를 자주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시치미 떼다라는 수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이의 매꽁지에 장식된 시치미를 떼어내고 자신의 매라고 잡아떼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시치미 정말 잘 맞춰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2문제입니다.
감점이 있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라운드 진출자를 확신할 순 없습니다. 자, 세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2라운드 6번째 문제 드립니다.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에서 환국한 고정은 국민들의 국가의식을 높이고자 새로운 연호를 제정했는데요. 길준우 학생, 답은 광무입니다. 광무. 자, 광무. 정답입니다. 네, 광무 잘 맞춰줬습니다. 고종은 연호를 건양에서 광무로 새롭게 개칭했는데요. 각국의 외교 사절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해 대한제국이 자주국가임을 알렸습니다. 자, 광무. 길준우 학생이 맞히면서 역전을 했습니다. 150점으로 김보경 학생과 20점 차로 역전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문제입니다. 자, 세 학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사인펜 잉크나 혈액처럼 성질이 비슷한 성분의 혼합물을 자, 전민규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만약 정답을 맞힌다면 전민규 학생과 길준우 학생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정답을 맞히지 못한다면 세 학생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돌아갑니다. 답은 정답은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 정답입니다. 네,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흡착제에 부착시킨 후 각 성분의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2라운드 마지막 문제 전민규 학생이 맞춰주면서 240점이 됐고요. 길준우 학생이 150점, 김보경 학생이 130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탈락자는 김보경 학생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친구 그리고 동생들의 성원 또 아버지까지 큰 응원을 받고 참가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도전을 마치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겠죠? 정말 여기까지 서울까지 대전에서 굉장히 먼 거리인데 같이 와준 부모님, 동생,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고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남지원 선생님 그리고 김지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 담임 선생님 박종호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보경 학생 정말 씩씩한 모습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길준우 학생, 전민규 학생이 최종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이라운드 결과 지식과 순발력을 겸비한 전민규 학생과 구사일생으로 탈락의 위기를 넘긴 길준우 학생이 3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으면서 안타깝게도 김보경 학생은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하는데 전민규, 길준우 두 학생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자존심을 건 대결, 킹왕짱을 가리는 파이널 라운드가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배재중학교의 길준우 학생, 천안 백석중학교의 전민규 학생의 최종 3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3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30점부터 100점까지 총 330점의 서로 다른 점수들이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현재 두 학생 중에 점수가 더 높은 학생은 전민규 학생이죠. 이 기세를 그대로 몰아서 킹왕짱이 될 수 있을지 혹은 길준우 학생이 역전승을 거둬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두 학생의 3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높은 전민규 학생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키워드 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습니다.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니만큼 두 학생 모두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길준우 학생이 가져가면 점수 차를 좁힐 수 있고요. 전민규 학생은 더 달아날 수 있습니다. 50점짜리 킹 3라운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일본군에 맞서 군사조직을 재정비했는데요. 중앙군에는 훈련도감이 생겼고 지방군에는 이것이 설치됐습니다. 길준우 학생, 답은 소고군입니다. 소고군.
소고군이라고 답했습니다. 소고군 정답입니다. 네, 소고군은 조선 후기 소고법에 따라 조직된 지방군대인데요. 류성룡의 건의로 황해도 지역에서 시작됐으며 정유재란 때 실전에 투입돼 왜군의 북진을 저지했습니다. 자, 소고군 50점짜리 킥 문제 맞춰주면서 길준호 학생 200점이 됐습니다. 이제 전민규 학생과는 40점 차로 점수차가 좁혀졌습니다. 자, 역전의 기운을 계속해서 살려가고 싶을 것 같아요, 길준호 학생. 네. 자,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몰아갈 수 있을지, 혹은 전민규 학생이 전 라운드까지의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번째 키워드 선택해 보겠습니다. 길준호 학생이 이번에는 키워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 선택하겠습니다. 퀴. 자, 퀴를 선택했고요. 3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럼 30점짜리 퀴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북학파의 영수입니다. 이용후생의 실학을 강조하고 양반전, 허생전 등 자, 전민규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자, 박지원 정답입니다. 네, 정답 잘 맞춰주면서 270점으로 점수차를 다시 70점 차까지 벌려놨습니다. 혹시 박지원의 호가 뭔지 알고 있나요? 연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암 박지원 정답이었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북학파의 선도주자로 청나라가 오랑캐라고 멸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랑캐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잘 맞춰줬습니다. 다시 두 학생의 점수차 70점 차가 됐습니다. 현재 주거니 받거니 한 문제 한 문제씩 맞춰주고 있는데요. 자, 남은 세 문제 끝까지 오늘의 킹왕짱을 가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제 전민규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짱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짱! 자, 배점이 큰 문제입니다. 100점짜리 문제고요. 자, 이번 문제 전민규 학생이 맞히게 되면 두 학생 점수차 170점 차가 되면서 오늘 승부는 끝이 납니다. 전민규 학생이 킹왕짱이 됩니다. 하지만 길준호 학생이 맞히게 되면 단숨에 승부를 뒤집고 계속해서 킹왕짱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점짜리 문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0점짜리 짱 문제 드립니다. 이 기술은 사람의 움직임이나 빛, 진동 등 소모되는 에너지를 수학해 전기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인데요. 에너지 산업 분야의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자, 전민규 학생이 눌렀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 맞히면 킹왕짱이 됩니다. 답은 에너지 하베스팅으로 하겠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에너지 하베스팅이 정답이면 오늘 승부는 여기까지고요. 정답이 아니면 길준호 학생 계속해서 기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킹왕짱의 이름이 걸린 이번 문제. 거침없이 버저를 누른 전민규 학생의 답은 에너지 하베스팅이다. 길준호 학생에게도 기회가 주어질지 아니면 이대로 킹왕짱이 탄생할지 숨막히는 긴장감 속 그 결과가 지금 공개된다. 자, 두 학생 모두 표정을 읽을 수 없습니다. 현재 어떤 마음이 들지. 에너지 하베스팅 정답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00점짜리 짱 문제 에너지 하베스팅 잘 맞춰줬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은 버려지는 기계적 진동 에너지, 빛 에너지 등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사용하는 미래형 기술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가 2020년까지 약 5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0점짜리 문제 전민규 학생이 맞춰주면서 370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길준호 학생이 200점, 두 학생의 점수 차는 170점 차가 됐는데요. 자, 남아있는 점수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문제가 남아있고요. 즈의 100점, 왕의 50점, 이렇게 남아있는 점수는 150점으로 현재 두 학생의 점수 차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킹왕짱 전민규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전민규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1등을 해서 상금을 반드시 타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저희 학교에 천문 동아리를 운영하는데요. 제가 천문부 부장인데 저의 개인 망원경이 없었었는데 개인 망원경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싶었었는데 다행히 1등이 돼가지고 100만 원을 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망원경을 구매하는데 그러면 장학금을 사용하겠네요. 네. 정말 목표를 확실하게 잡고 와서 그 목표를 이룬 전민규 학생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길준우 학생 아쉽죠? 네,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역전까지 가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가장 아쉬웠어요? 아까 그림 문제들 많이 못 맞춰갖고 영상으로 나온. 영상 문제가 특히 아쉬웠군요. 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오늘 부모님하고 친구들 많이 와서 응원해줬는데 2등도 좋은 성적이니까 기분 좋게 다 같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승부를 보여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인재가 될 확률은 0%에 가깝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명확한 목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인재가 될 확률이 100%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카르페디엠 제 좌우명대로 정말 잘 즐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를 응원해주신 친구들하고 선생님 그리고 엄마 아빠께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부터는 긴장이라는 벽을 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킹왕짱 이런 퀴즈쇼 보기만 하고 직접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막상 하니까 많이 떨리고 해서 긴장되는데 그래도 2등이나 좋은 성적 내서 기분 좋고요. 1등은 못했지만 보람차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꿈을 위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